저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공권력으로부터는요. 서울에서의 제 일상은 조용하고 거의 단조로울 정도였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저녁에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집에서 김치 레시피를 실험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이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의 강한 노크, 정확하고 힘있는 소리로 마치 문을 두드린 사람이 그 강도를 완벽히 조절한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올 예정이 없었고 저를 불쑥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누구세요? 저는 이미 밀려오는 불안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였죠. 망설이며 문을 잠금 해제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그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빗은 어두운 머리, 흠잡을 데 없는 제복, 그리고 마치 제 영혼을 꿰뚫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가진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그는 작은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 목소리는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떨렸습니다. 이 주소에서 수상한 활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자세,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제가 망설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의 완벽한 제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마침내 문을 활짝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아파트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작고 아늑했던 공간이 그의 존재감으로 인해 더 커지고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조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으시겠어요? 저는 소파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게 낫겠네요. 그는 대답하며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 혼자 사시나요? 네. 저는 점점 더 긴장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2년 정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제 쪽으로 돌아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고백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다면 얘기해 보시죠. 그의 질문에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암시가 가득했습니다. 고백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다가와 내가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이 주소에서 수상한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에 연루된 건가요?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혹시 내 이웃들이 나를 무슨 일에 대해 고발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건물 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려 애썼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를 좀 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네, 보셔도 됩니다. 그는 거실부터 시작해 선반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서랍과 찬장을 열어 꼼꼼히 살폈다. 나는 그를 뒤따르며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이 검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는 캐주얼하게 들리려 노력하며 물었다. 단지 여기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살피던 찬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내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리 사이의 긴장은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가 옷장을 열면서 어깨 너머로 물었다. 여기서 저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내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가벼운 것이었지만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다. 흥미롭군요.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은 내 머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게 만들었다. 그는 무언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게임인지,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다가왔고 이번에는 너무 가까워져서 그의 천이 느껴질 정도였다. 김지은 씨, 당신이 저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나는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설득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서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결심을 더 굳힌 것 같았다. 내가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내 개인 공간을 거의 침범했다. 그의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동시에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그의 눈은 내 눈을 계속 응시하며 마치 내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김씨,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요. 그는 약간 도발적인 미소와 함께 말했다. 숨기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의 가까운 거리와 지배적인 자세,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약간 앞으로 숙였고 그의 키 덕분에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누군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면하기 전까지는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에서부터 뺨까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의 긴장은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어졌다. 그는 마치 내 한계를 시험하며 내가 침묵을 깨고 무엇이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제가 숨기는 게 없다면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나는 실용적으로 들리기를 바라며 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원했던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는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우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김씨.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고백할 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며 내 좌절감이 결국 폭발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반응이 그를 더 자극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야겠군요. 그는 말하며 한층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제 그의 얼굴은 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느리고 차분한 숨결이 느껴졌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를 철저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다른 방법들? 나는 목소리가 거의 떨리며 물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우리 사이에 맴도는 긴장을 즐기는 듯 보였다. 때로는 진실이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눈은 내 얼굴을 훑다가 잠시 내 입술에 멈춘 후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 환경이란 어떤 건가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그는 한 발 물러나며 약간의 공간을 주는 듯 했지만 그로 인해 긴장이 완화되지는 않았다. 지은 씨, 당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내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그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내 일부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을까? 그는 다시 아파트 안을 천천히 걸었다. 이번에는 마치 일부러 순간을 길게 늘리려는 듯한 느린 걸음이었다. 알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몸짓 언어가 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들 만큼의 확신이 없었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너무 가까이 다가와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모른다고요? 아니면 모른 척 하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마치 퍼즐을 풀려는 듯 나를 관찰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 마치 각 단어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된 것처럼 들리는 그 태도는 나를 숨가쁘게 만들었다. 마치 그가 내 모든 방어막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듯했고 나는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왜 이러는 거죠? 마침내 나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실이 그가 추구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존재감이 우리 사이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듯했다. 그 눈빛에는 권위와 신비로움,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고 다시 울렸다. 지은 씨,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의 말투는 거의 도발적이었고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내 등은 이미 식탁 가장자리에 닿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할 건 없다고요. 나는 반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이 시선을 피하는 방식, 몸이 긴장된 듯한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입니다, 김 씨. 제가 아주 잘 아는 언어죠.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마치 게임 같았고 그는 정확히 내가 흔들리게 되는 방식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 같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저를 그냥 또 다른 사례처럼 분석하지는 마세요.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반박했다. 그는 천천히 거의 사냥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죠, 지은 씨. 당신은 그냥 또 다른 사례가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하죠. 그는 한 발짝 물러섰고 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느껴질 정도로 짙었다. 왜 당신은 내가 숨길 게 없다는 걸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물었다. 그의 눈은 도전하는 듯한 반짝임을 띠고 있었다. 대개 숨길 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내가 위장하려는 시도가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아, 물론 아니죠. 그리고 저는 단순히 대화를 위해 온 경찰일 뿐이겠죠. 그렇죠?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내 아파트와 나의 존재를 동시에 탐구하듯이 보였다. 그의 손은 가구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알고 있나요? 어떤 고백은 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단순한 행동이나 제스처가 당신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죠. 내 심장은 목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나를 시험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일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마치 제게서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것처럼 말하네요. 하지만 저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려 애썼다. 그는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분명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사람은 줄 것이 있습니다, 지은 씨.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방이 더 작아진 것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게임에 갇혀 있었고 그는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왜 정말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신고 때문이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멈췄고 그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친밀한 톤이었다. 아마도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는 말하며 그의 눈을 내 눈에 고정했다. 혹은 어쩌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서일지도요. 내 온몸이 경계 상태에 있었다. 내가 분리해낼 수 없는 감정들이 한데 뒤섞인 채로. 그의 존재에는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나를 도망치게 만들고 싶게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머물게도 만들었다. 이미 제가 말할 건 다 말했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표현하려던 자신감을 배신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말했다. 그의 미소가 다시 천천히 떠올랐고 그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신중해 보였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얼굴을 내 얼굴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가까움은 압도적이었고 나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과 말은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의 일부 같았고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당신은 저를 시험하고 있군요. 나는 속삭였다. 내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대답했다. 그의 톤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 시험에서 실패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잠시 동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거리의 자동차 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 심지어 공기마저도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눈길에 사로잡혔고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었다. 마치 그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한 면을 발견했고 그것을 거의 외과적인 정확성으로 탐구하고 있는 듯했다. 왜 이러는 거죠?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 미소에는 부드러움이 더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렬했다. 때로는 진실이 도발되어야만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잘하거든요. 나는 얼굴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내 몸 전체가 그가 만들어낸 긴장감에 반응하고 있었다. 공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다가와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섰다. 모두에게는 비밀이 있죠, 지은 씨.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비밀이 우리가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운 짐처럼 나에게 떨어졌다. 마치 그가 내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나의 한 부분을 읽어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했다. 저는 말할 게 없어요. 나는 주장했지만 이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의 행동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낮고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갑자기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우리 사이에 숨막히는 가까움을 끊었다. 그러나 안도감 대신 마치 내게서 무언가가 강제로 떠나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아파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번에는 덜 강렬한 눈빛으로 마치 의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여기서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방문객도 드물고 특별한 야간 활동도 없고. 그는 사실들을 나열하며 마치 보고서를 낭독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어조에는 내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그게 이제 범죄가 된 건가요? 나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그는 낮고 쉰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내 척추를 따라 전율을 일으켰다. 아니요, 하지만 흥미롭군요. 흥미롭다니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대놓고 숨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당신은 그렇게 차분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지은 씨, 당신에게는 뭔가 있어요. 나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뭔가가. 어쩌면 당신이 없는 답을 찾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나는 도전적으로 보이려 애쓰며 반박했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당신조차도 숨기고 있다는 걸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한 걸지도 모르죠.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후 이어진 침묵은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는 멀어져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동안 그는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 앞에서 멈춰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일단은 떠날게요, 지은 씨.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약속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요?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내가 찾을 수 없는 모든 답이 담긴 듯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진실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그가 차지했던 공간을 침묵이 채웠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내게서 무엇을 원했던 걸까? 그리고 왜 그의 존재가 나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았을까?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내 일부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문을 닫고 떠난 뒤 무엇이 더 불안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인지.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를 다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나 자신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